개발과 시민 참여라는 제목으로 시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준비한 손시현연구원의 연구원 김서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렇고요.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17개가 이렇게 표현을 내든 그런 방식만 다를 뿐이고 실제 내용은 똑같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이것도 세부적인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나중에 가서라도 어디서 나는 17개 목표에 대해서는 들어는 봤다. 그리고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자료 갖고 있는데 이런 거야 정도만 해주시면 될 거고요. 문제는 그런 목표들이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무엇을 지향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게 마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잘 통합적으로 해서 합의를 이뤄낸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같은 연구에 있어서도 이제 관련되는 파리협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게 성공인가 실패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또 기후 협약 당사국 총회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굉장히 좋은 쪽이다 나쁜 쪽이다 아니면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나쁘다기보다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거 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거부터 좀 확인해야 됩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하는 그럼 사실은 발전이라는 거는 항상 지속적입니다. 우리가 이 정보를 축적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근데 왜 굳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 뭔가 특별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되는가 어디서 도대체 그 논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후협약에 있어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소에 대해서 서로 거래를 한다. 그죠? 선진국에서는 자기들이 기존에 있던 걸 이제 감축 목표는 있는데 당장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저개발,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일정 부분 탄소에 대한 뭔가 혜택을 지구 전체를 주는 분들에게 자신들의 있는 그런 좀 자기들이 오버한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에게 돈으로 이제 지원해주고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럼 선진국들에서 자신들의 이 탄소 저감 목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는 이제 브라질이 어떻게 하든지 신경 안 쓰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럼 다른 저개발 국가에다가 계속 지원을 할까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향은. 항상 그래요. 국가가 됐든 어떤 개인이 됐든 다행히 여기는 이제 봉사와 희생정신을 똘똘 뭉친 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런 건 없습니다. 실제로는. 자신들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 국가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기득권 계층에서는 뭐를 지향하는가? 지속 가능하다는 게 뭘 지속 가능? 지금 현재 체계가 지속 가능하기를 바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기득권 계층에서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도시 정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발전적이에요. 왜냐면은 이전에 걸어 다니고 소 달구지 끌고 다니고 그런 거주의 이전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자연스럽게 해요. 저렴한 비용으로. 예전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예전에 비해서 기술적인 이런 걸로 자기들도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좋아진 거고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 나름대로 보면 자기들이 좋아진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문제라고 그런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로 삼는 거는 사실은 지속적인 발전의 이런 것보다는 평등, 호혜의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죠. 나도 얘만큼 자본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누가 한 특정인이 개발한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함께 공유를 하고 싶다.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하자라는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7개 목표를 이 호혜와 평등이라는 우리한테 우리나라 말로 풀었으면은 결국 더불어 사는 사회다라고 특히 도시 문제입니다만은 도시가 많이 안 나왔으면 선생님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도시를 깔고 있는 도시사회가 도시가 생각된 사회입니다만은 그 호혜와 평등으로 이 17개 목표를 다시 정리하면은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게 경제적이 됐든 의료적이 됐든 교육적이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 어쨌든 호혜와 평등을 하기 위한 목표이면 틀림없다라는 그게 어긋나진 않고요. 그러면은
그 호혜와 평등이라는 부분을 용어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이 도대체 뭐야, 두리뭉실하게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말고 그냥 호혜와 평등이라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그거라는 거를 인정한다 그럴 때, 그럼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 SDGs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 시민들은 과연 거버넌스라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저는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민간 거버넌스, 민간 협력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익숙한데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행은 어쨌든 참여 거버넌스를 한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거기서 계속 이야기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인식의 확대, 실행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인식의 확대라는 거는 달리 말하면은 용어를 바꾸면은 정보를 공유하자라는 거랑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수준의 인식에서 고수준의 인식으로 만드나 그런 부분에 진짜로 이 철학적인 의미에서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 정보의 공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행은 말 그대로 실행해야 돼요. 이건 돈과 관계되는 문제고, 모니터링의 부분은 이거는 어쨌든 이 목표에 대해서 지금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하자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 대사인 분이 이행한 논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이제 인식 확대에 대한 부분, 실행에 대한 얘기는 거의 못하죠.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행 부분은 향후에 같이 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이제 인식 확대와 그거에 대한 이제 담보성에 대한 이야기들만 좀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정부의 자세는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걸 관련하기 위한 이 거버넌스 체제로서, 거버넌스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협치라고 용어가 되는데요. 행정을 반대하기 위해서 시민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거버넌스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거버넌스라는 거는 행정이 그동안에 관치 행정을 해왔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행정과 함께 시민들도 같이 가자라는 게 이제 거버넌스인 거죠. 그 체계를 어떻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원의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긍정적, 제가 의제 활동들이 얼마만큼 긍정적이었고 많이 왔었는가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남들도 이렇게 의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의제의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지금 저희들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되는 부분, 저희가 뭐 17개의 목표를 하기 위해서 무슨 국가 정책 담당자도 아닌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다만 우리 주변에서 과연 그런 호흡 평등을 위한 행정과의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관점에서 보면은 이 분야에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의제 실천 사업이 5개 전부 다 이제 시민 레벨에서 한다 그러면은 특히 주민 레벨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래요. 뭐 은평구에 사시는 분이 마포구에 가서 감나라 대추나라 해봐야 그분이 어떤 특정한 전문적인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들으시지도 않는다. 왜? 그분이 뭔데 자기가? 자격이라는 게. 그렇다면 모든 시민들이 어떤 특정한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발언권을 얻을 수 있는 게 어디냐면은 결국은 지역이죠. 동네, 장애 동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민이라는 용어보다는 전 주민이라는 용어를 이 민간협력 차원에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물론 시민과 행정과 협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 영역이 있고, 다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내부에서의 이 협력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주민이나 이쪽 분야에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체계에서 보면은 굉장히 사실 참여 협동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라는 게 안 나왔으면 지속 가능한 얘기도 안 나왔을 건데요. 도시관리에 대한 정책을 보려면 굉장히 다양한 게 여러 가지 엮여 있습니다. 이게 전부도 아니에요. 엮여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이것만 좀 고민해보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민간협력이 그러면 왜 필요한가? 앞에서도 그랬어요. 뭐 서스테이너블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민간협력의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하죠. 그럼 민간협력을 왜 하는 건데? 그 목표라는 걸 지들이 설정해놓고 그걸 설정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냥 돌고 도는 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럼 민간협력이라는 부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저개발 국위를 막는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다들 이런 문제를 앓고 있어서 경제성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안 하진 않아요. 굉장히 저성장 기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저성장 기조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행정재정이 더 이상 확대가 안 됩니다. 물가 상승률 정도만 성장한다 그러면 정체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어떻죠?
점점 더 올라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알면 알수록 하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이거에 대한 돈은 없는데 욕구는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시가 있어요. 행정당국이 있습니다. 거기서의 모든 행정의 활동은 요거라고 하겠습니다. 요걸 만드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만드는데 100억 들고 유지 관련돼 2억 들어요. 그리고 그 시의 예산은 1년에 100억입니다. 그럼 첫 해에는 10가지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년이 딱 지나고 나면은 8개밖에 못해요. 왜냐면은 이미 10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써야 됩니다. 4년 지나고 나면 5개밖에 못해요. 왜냐면 그동안 만들어진 유지관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행정, 재정 예전처럼 계속 뻥튀기가 될 때는 고도성장기에서는 따라갑니다. 이거 하면서도 계속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이 12년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조직은 필요 없는 조직이 되니까 행정을 감축해야 된다고. 우리 또 한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저성장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행정 감축, 공무원 감축해요. 근데 공무원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기득권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지 자기들의 존재입니까? 유지관리비를 줄이면 됩니다. 유지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 협력이 필요한 거죠. 포장은 이렇게 합니다. 사용자들이 공간에 대해서 이 효율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왜냐면은 직접 그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라는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진행되는데, 항상 정책은 뭐 이렇게 좀 비장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는 항상 서로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면에서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행정재정의 한계가 그럼 저 혼자의 생각인가? 그리고 아니면 멀고 먼 훗날의 얘기인가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지금 여기 수원시니까 수원시의 예를 들자면은 2014, 먼 얘기도 아니에요. 2013년, 지금 16년입니다. 2013년 이후에 건축된 수원시 공공시설물만 갖고 얘기할 때 2011까지 46개소에 3,8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 4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만 보면 430억이에요. 내년 딱 되면은 그만큼 들어갑니다. 물론 추정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한 몇십억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상하로.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뭐 예산, 지금 지방재정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 뭐 1,000억 정도를 뭐 쓸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 정도 하면은 한 300억 정도라고, 뭐 380억이나 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건 430억입니다. 이 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행정 입장에서는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냥 먼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수원시만 그러냐, 특수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경기도 차원에서 보면은 2003년도에는 약 8조였습니다, 예산이. 근데 13년, 딱 10년 다 하고 나니까 예산은 2배가 됐어요. 근데 가용 예산은 거의 뭐 8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부분이. 유지관리를 줄여야 되는 거는. 그래서 남경필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적 성향 이런 거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민관협력을 주장해야 되는 행정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누군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아, 참, 제 발음이 제가 이제 강릉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제 북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경상도 섞여 좀 이해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민간협력이란 이런 부분은 결국은 행정이 시민들한테 무슨 시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고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민간도 살아남아야 돼. 행정이 죽고 나면 행정 서비스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도 민간도 행정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민간협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뭐 마을 만들기라는 게 결국은 그럼 민간협력이라는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했을 때 제목으로 나온 게 이제 마을 만들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도시재생이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하면 주요 요소는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행정과 파트너적인 협력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고, 지역 공동체 활동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특히 민간협력이라고 할 때 관에 대해서는 이미 자격이 있습니다. 명확해요. 이 사람들 시험 받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계속 그 전문성을 갖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간은 없어요, 전문성. 물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대표한다고 누가 그걸 뭐 선거를 했나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행정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역 조직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민간협력에서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냥 좋은 시장 만나서 민간협력 잘하자가 아니고 제도적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당연히 이 조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방법론적인 얘기는 오늘은 제가 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주민 자발성에 의한 일방형적 지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만,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민간 협력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수원시 조례고요, 이게 성남시 조례고, 이게 경기도 조례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면 그걸 행정이 지원하겠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다들 아주 훌륭한 걸로 다들 인식하고 있어요.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요. 제가 발제이기 때문에 답을 내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 지속성이라는 부분이 먼 얘기, 어떤 목표 좋은 걸 만들어서가 아니고 좋은 거 만든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냈습니다. 이게 의정부에 있는 사례인데요. 의정부에서 오신 분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있었으면 좋았는데. 중학교에서 여기 보면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보면은 정말 좋은 취지에서 학교에 있는 담장을 없애고 그 공간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정말 잘 만들었죠. 근데 현재 가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철책 쳐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죠?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그건 거예요. 주제 안 바뀌었습니다. 참여와 협동의 도시관리고 민간협력이고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네. 5분 내 마무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것들 보면은 결국은 여기서는 교육당국이죠. 교육청에서 만들었어요. 지역 주민들은 니들이 만든 건 니들이 관리해야지 왜 우리가 관리하냐 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자기가 아닌 거죠.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서 행정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돈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지역 주민들 중에서 이상한 분들 와서 이제 술 먹고 애들 교육상 안 좋아요. 취지는 좋았어요, 분명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 속에서.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지역 주민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들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그러니까 누가 만드는 거에 대한 부분에, 특히 이게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성 부분이 그걸 놓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잘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거를 좀 고민해야 된다. 특히 애들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얘가 어떤 이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갖고 자기보다 어린애한테 이런 걸 보여줄까요? 아닙니다. 지가 본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간 내에서 협동이라던가 이런 공동체 활동을 한다 그럴 때 말로 좀 교육을 많이 받고 이런 거 말고 실제로 그런 걸 실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애들이 할아버지한테 좀 책 읽어주고 할아버지가 조금 더 어린 애들한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공부를 하고 그런 논의하는 과정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자꾸 환기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것과 할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지역에 보면 여기가 초등학교에 있어서 밑에 있는 부분들도 다 일로 올라갑니다. 여기 가야 돼요. 근데 가기 위해서는 통로가 여기 있습니다. 육교예요. 육교가 이런 상태고, 여기보다 사진 깨끗하게 나와서 그런지 굉장히 지저분한 막 토한 거 있고, 여기 술집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은 자기들이 어떤 환경미화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거 아이들을 위한 공간들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해보자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잊지 않고 좀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누가 이게 차 없애고 이렇게 설정해서 찍은 게 아니고 지금 이렇습니다. 자기 거, 우리 거라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 어느 주민, A 주민, B 주민, C 주민, 자기들 거, 자기 이름 써져 있고 자기가 그린 그림 있는 타일들이 붙어 있죠. 나중에 몇십 년 지나도 거기는 자기 겁니다. 우리 거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그럼 이거는 개별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현장 활동들인데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풀어낼 건가는 결국은 제도에서 이 두 가지를 다뤄야 된다. 마을 조직과 마을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을에 대해서 이 행정의 파트너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조직, 주민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이 정말 공공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공감하는 활동 목표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활동 목표로서의 마을 계획,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런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만 있고요. 다만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여주기다. 절대로 구석에 가갖고 몇몇 분들이 의지 있는 분들이 가서 잘하고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도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거. 어쨌든 간에 별로 쓸데없는 것 같더라도 어설프더라도 정말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열심히 보여주기 위한 활동들, 봉사활동도 그래요.
봉사활동 하시면서 뒤에서 묵묵히 필요한, 물론 그분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한데 지역적인 단체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 모두가 함께 호혜 평등의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오늘은 행정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다만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싶은 그런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민간협력이 왜 나왔다고요? 핵심 포인트는 남들이 다 하는 얘기들, 뭐 우리가 뭐 행복이 어떻고 인간성이 없고 공공성이 없고 이런 얘기들 떠나서 행정의 재정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근데 한 가지 그거에 대한 반대 극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가 행정 재정이나 이런 산업화의 성장성은 한때 기계혁명이 돼서 확 뻥튀기 됐었어요. 그리고 또 한때 IT혁명에 의해서 확 뻥튀기 됐습니다. 향후에 또 인공지능이라던가 우주해양산업, 또 유전공학에서 뻥튀기 될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뻥튀기 된 게 예전에는 농사꾼이 열심히 자기가 일을 해갖고 그 일을 한 만큼 더 많은 자본을 축적했다가 됐지만 지금은 자본이 자본을 축적합니다. 그리고 그 자본은 사회가 없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은행은 실제로 걔들이 뭘 이렇게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자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지금 주변에서 봉사활동하고 뭐 이렇게 활동하는 행정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을 건가에 대한 고민하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뭐 저성장, 저출산하는 이유를 딱 보면 이 배경이 있습니다. 대형 자본 중심에 있는 이런 경제적인 구조.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자본이익 강화가 아니라 이게 어떤 사회적인 이익 강화나 이게 그리고 이 대형 자본이 어떻게 굴러가게 되는지. 그래서 뭐 스위스에서 얘기하는 성남시도 얼마 전에 뭐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시민들의 뭐 일정 급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인 부분에서 풀 게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이제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정도로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시고 다만 제가 여기 부탁드리고 싶은 이런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어린 세대들한테 이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이랬는데 니들이 배가 불러갔대. 예전에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였습니다. 왜냐면은 뭐 따로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자기가 이 허리띠 졸라매면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호의와 평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계 비용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안 쓰고 싶어도 이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걸 한계 비용이라고 보고 한계 비용 최대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옛날처럼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분 초과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건데요.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을 좀 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컴퓨터에 대한 기본 이론을, 기본 개념을 정립한 사람인데 우리 주변에서 협력과 말은 그래요. 정말로 그 사람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기대를 가져야 돼요. 아, 저 사람 나는 뭐 뻔해. 이러는 순간 협력이 안 됩니다. 근데 그 협력을 위한 기대를 갖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여기서 핵심에 대한 건 정말 이게 영국에서 최고의 천재들이라는 애들이 모여있는데 얘들이 계속 해결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잠깐 머리식히러 간 이 바에서 그 나치의 이런 전문들을 받아 적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전산 직원 있죠? 그분들 그냥 타이핑을 치는 분들이 한마디 딱 던져요. 물론 그 던진 말을 갖고 그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내는 예지만은 그분이 안 던졌으면은 결국은 아무리 석학이라는 애들이 모여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우리 옆에 아무리 좀 자기가 기준으로 생각할 때 뭔지라고 못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뭘 할지 모른다 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17개 목표가 뭔지는 모르더라도 어쨌든 그거의 베이스가 되는 민간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진행하기에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제로서 어쨌든 마치겠습니다.